네, 오늘은 면 20수 리틀 포레스트 원단을 이용해서 아동용 점프수트를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 참고할 패턴인데요. 이 패턴 같은 경우는 뒤에 콘솔 지퍼를 이용해서 뒤쪽에서 이렇게 여닫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고요. 오늘 우리가 만들 옷은 조금 더 사파리 룩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위쪽은 셔츠 패턴을 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 하의 쪽은 이 패턴을 응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오늘은 조금 조각이 많은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점프수트라서 상의 하의가 붙어 있는 옷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사파리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셔츠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조각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뒷판인데요. 점프수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옷이 갈라져 있어요. 여기가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갈라진 형태라서 일단 뒷판이 좌우 해서 두 장인데요. 위쪽에 그 요크를 넣어줘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래서 요크 따로 한 장, 요크는 좌우 붙어 있는 한 장으로 재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판은 역시 좌우가 갈라진 형태로 재단을 했는데 요 사이에 앞쪽에 우리는 오늘 단추를 넣을 거라서 또 상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절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상의 좌우 이렇게 재단을 해줬는데요. 이 앞쪽은 단추가 달릴 부분을 생각을 해서 6cm 정도 시접을 더 둬서 재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판의 하의 역시 좌우 두 장 재단을 해줬고요. 그리고 소매는 당연히 좌우 두 장이 돼야지 이렇게 두 장으로 재단을 해줬고요. 그리고 칼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셔츠의 느낌을 살려줬는데요. 보통 칼라를 보시면 그러니까 위 카라와 아래 카라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를 많이 보셨을 건데 아동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여서 재단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상세 사이즈는 자막을 참고해서 패턴을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머니는 오늘 좀 경쾌하게 주머니를 많이 달아줄 건데 이 주머니는 이제 가슴에 상의에 가슴에 붙을 주머니고 또 이 주머니 같은 경우는 앞 하의에 2개 그리고 뒷 하의에 2개 해서 총 주머니는 4장을 재단을 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밴드로 나중에 쓰일 아이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재단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봉제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뒷판부터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뒷판에 좌우 두 장을 겉겉끼리 마주대신 다음에 이제 상의 부분에서부터 하의, 가랑이 부분까지 시접 1cm로 봉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시접은 오버록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봉제를 하신 다음에 펼치면 바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아랫부분은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이 부분에 이제 요크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크와 뒷판을 겉겉끼리 역시 마주대신 다음에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해서 꺾어서 한 번 더 상침을 해서 이제 뒷판은 완성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뒷판 위쪽에 요크를 달아줬는데요. 이제 요크 달고 나서 시접은 오버록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시접을 위쪽으로, 그러니까 요크 쪽으로 꺾어서 위에 한번 살짝 상침해서 시접을 고정을 시켜줄게요. 보통 우리가 입고 있는 셔츠를 보시면 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제 앞판의 상의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앞판의 상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단추를 달아줄 거라서 단추가 들어갈 부분만큼 접어서 다려줄게요. 아까 우리는 5cm 정도 시접을 뒀었는데요. 먼저 5cm의 절반, 그러니까 2.5cm를 먼저 다려주고요. 넣어주고 한 번 더 접어 다려줄게요. 단추의 사이즈에 따라서 요 단추가 달릴 부분의 폭은 조정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단추가 커지면 조금 더 뭐 0.5에서 1cm 정도는 더 커져도 상관이 없으시니까요. 네. 반대편도 똑같이 다려서 요 단추 단만큼 위에 살짝 상침해서 봉지해 줄게요. 네, 이렇게 상의와 하의를 다 같이 만들어 줬는데요.
앞판에 하의를 만드는 방법은 아까 우리 뒷판에서 한 방법하고 똑같으세요. 이렇게 두 장을 겹쳐 놓고 1cm 시접으로 봉제하신 다음에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더 상침을 해주시면 조금 더 라인이 깔끔하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 하의를 다 만들어 줬는데요. 상의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을 살짝 집어서 먼저 한번 살짝 봉제를 해 놓으시면 좀 더 만들기가 수월하세요. 일단 상 하의를 같이 겹쳐 놓고 허리 라인을 따라서 시접 1cm로 봉제한 다음에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네, 상하의를 연결하신 다음에요. 시접을 허리 아래쪽으로 내려서 윗부분 한번 상침해서 눌러줄게요. 네, 이제 카라를 만들어 줄 건데요. 카라는 아까 우리 두 장으로 재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는 아랫 카라, 윗 카라 해서 총 4장. 그러니까 아랫 카라에 2장, 윗 카라에 2장 해서 4장이 재단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붙여서 아랫 카라와 윗 카라를 붙여서 한 장에 재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카라 2장을 겉겉끼리 마주대신 상태에서 시접 1cm로 봉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랫부분은 이렇게 튀어 놓으셔야지 몸판하고 연결이 되겠죠. 시접 1cm로 봉제를 하신 다음에 시접을 0.3 정도만 남기시고 잘라내신 다음에 뒤집어서 다림질로 정리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카라를 다려줬고요. 이제 카라 밑부분도 1cm씩 접어 다려서 나중에 요 사이로 몸판을 넣어서 끼워 박아줄 수 있도록 해줄게요. 네, 이제 주머니를 다려줄 건데요. 이제 주머니의 형태가 이렇게 곡선인 것 같은 경우에는 매끈하게 다리기가 조금 힘드세요. 그래서 주머니의 사이즈에 맞도록 좀 이렇게 딱 이런 두꺼운 종이에 주머니의 형태대로 오려주신 다음에 이 틀을 따라서 다리면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매끈한 곡선 모양의 주머니를 쉽게 다려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윗부분을 한번 다려주시고요. 나중에 이 주머니는 한번 반으로 접으셔서 한 번 더 다려주셔야 돼요. 윗부분은. 그런 다음에 이 틀을 따라서 곡선을 잡아주시면서 다려줍니다. 네, 다림질이 끝났는데요. 이제 이 윗부분을 한번 접어서 이렇게 박아서 단을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바로 옷에 달아 볼게요. 네,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주머니의 위치를 한번 잡아 볼게요. 주머니가 양쪽에 달리는 경우에는 좌우 대칭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을 폭에서 주머니 위치를 표시해 주신 다음에 위치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먼저 잡아 보고요. 가슴 주머니도 위치를 잡아서 고정을 해 둘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머니를 요 윗뚜껑까지 다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요 아래쪽으로 곡선을 따라서 이제 봉제만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주머니 같은 경우는 핀을 하나만 꽂으면 봉제하면서 틀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 형태로 핀을 2개를 꽂아서 완전히 고정을 시켜 주신 다음에 테두리를 따라서 마감을 할게요. 그리고 또 주머니는 요 윗부분을 되돌아받기를 조금 꼼꼼하게 하셔서 주머니가 틀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네, 이렇게 주머니를 다 달아줬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드는 옷의 컨셉이 약간 사파리 룩 느낌이 나는 점프스트라서 이렇게 주머니를 조금 많이 달아줬어요. 그래서 앞판과 뒷판에도 다 주머니를 연출을 해줬고요. 이제 허리 벨트를 달아볼 건데 우리 고무줄을 이용해서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뒷판의 안쪽에 일단 요 벨트감을 먼저 만들어 줄 건데요. 벨트감은 5cm 폭으로 재단을 해서 양쪽에 1cm씩 접어서 다려줬어요. 그래서 허리 부분에 봉제를 한 다음에 고무줄을 넣어 줄 건데요. 고무줄은 허리 사이즈만큼 넣으면 안 되고 한 80% 정도만 이렇게 넣어서 양쪽을 봉제를 해서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힐 수 있도록 연출을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벨트감을 다 봉제를 해 놓고 고무줄을 넣을 건데요. 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고무를 안에 넣으신 상태로 그냥 벨트감을 같이 박아 주셔도 괜찮으세요.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고무를 넣고 나서 양쪽을 눌러 박아서 고무를 완전히 고정을 시켜 줄게요. 네, 이렇게 허리선을 다 만들어 줬고요. 이제 앞판과 뒷판을 연결을 할 건데요. 이제 어깨끼리 마주대시고 시접 1cm로 봉제를 한 다음에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어깨선을 연결을 해서 이제 앞판과 뒷판을 완성을 해줬고요. 이제 소매를 달아줄 건데 소매는 늘 했듯이 소매 산 부분과 이렇게 어깨 시접을 맞추시고요. 어깨점을 맞추시고요. 그 소매 앞부분 끝에서부터 진동 끝 끼리 마주대신 다음에 길게 직선으로 봉제를 해주신다는 느낌으로 뒤어깨까지 같이 봉제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소매를 다 달아줬고요. 이제 바지 밑단부터 소매 끝까지 한 번에 봉제를 해줄 건데요. 바지 밑단끼리 마주대신 다음에 쭉 앞판과 뒷판을 연결을 해주세요. 시접 1cm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깨 진동 끝을 지나서 소매 끝까지 일직선으로 박는다는 느낌으로 봉제를 해주시고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양쪽 다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같은 작업으로 바지 앞판과 뒷판에 가랑이 끝을 마주댄 다음에 역시 발목 끝에서부터 가랑이 점을 지나서 다시 반대편 발목 끝까지도 일직선으로 봉제해 준다는 느낌으로 봉제를 해주시고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세 부분을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옆선과 그리고 다리까지 다 봉제를 해서 이제 옷을 완전히 만들어 줬는데요. 한번 뒤집어서 형태를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거의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밑단과 소매끝 그리고 카라만 연결하시면 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뒤집어 줬는데요. 이제 소매끝과 발목 끝부분은 1cm로 한 번, 그리고 2cm로 한 번, 두 번 접어 달여서 밑단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카라를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단을 이렇게 접어 박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한번 롤업을 해서 입어도 또 새로운 분위기로 귀여울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 밑단 같은 경우는 고무를 끼워서 약간 배기 팬츠 스타일로 연출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단은 자기 취향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칼라를 달아볼 건데요. 칼라 부분은 아까 우리가 만들면서 다림질로 이렇게 시접선을 표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요 다려진 부분만큼을 접어서 이렇게 몸판을 끼워 박는 형태로 박으시면 되는데요. 일단 칼라가 밖에서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바깥쪽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봉제를 해서 조금 더 매끈하게 봉제를 해볼게요. 이렇게 카라까지 달아서 다 완성을 해줬고요. 이제 단추를 달아서 마무리 해줄게요. 이렇게 단추를 배열을 해봤는데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단추 크기와 간격은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단추가 달릴 위치에 표시를 해주는데요. 일단 이 자를 이용해서 간격을 표시를 해줄게요. 네, 이제 단추 구멍을 뚫어 볼 건데요. 요 단추 구멍 노루발을 이용해서 뚫어주면 되세요. 일단 요 단추를 노루발 뒤쪽에 넣어서 뚫을 그 단추의 사이즈를 재주고요. 조금 바짝 당겨서 구멍이 너무 커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루발을 장착을 할게요. 이렇게 원터치형이라서 얘는 그래서 네. 노루발을 달았고요. 이제 뒷부분에 그 단추의 사이즈를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내리는 누름쇠를 눌러서 사이즈를 맞춰주고요. 단추 구멍을 뚫어 볼 건데 필히 본 옷에 직접 한번 해보지 마시고 다른 원단에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이제 단추 구멍 노루발을 단추가 뚫릴 위치에 장착을 해주신 다음에는 이제 키판을 만져볼 건데요. 키판에서 11, 12, 13, 14번 이 네 가지가 단추 구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11번으로 맞춰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단추구멍이 예쁘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네, 이렇게 단추구멍과 단추까지 다 마무리를 해줬고요. 단추구멍을 뚫고 나면 필히 이런 니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찢어서 구멍을 완성을 해주세요. 이때 너무 갑자기 찢으면은 구멍이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뜯어주셔야 됩니다. 단추를 한번 닫아 볼게요. 네, 이렇게 단추까지 다 달아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사파리 스타일의 점프스트 완성입니다.